날마다 새날의 여명과 함께 우리 조국 강산에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립니다. 매일 아침 방송의 시작과 함께 생활과 투쟁 속에 울려가는 애국가이지만 그 언제 들어도 우리의 국가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새겨갈수록 빛나는 조국의 70년 역사와 더불어 주체 조국의 존엄과 위엄을 떨쳐온 사연 깊은 나날들이 가슴 부풀게 오려와서 더욱더 희한하게 안아보는 우리의 애국가입니다. 여기는 애국가를 지은 창작가의 한 사람인 김윤균 선생의 반신상이 세워진 김윤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애국가에 대한 강의를 맡은 작곡학부 강좌장 박영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선생님이 문화예술부문 창작가들에게 애국가에 대한 강의를 인상 깊게 했다는 소식이 우리의 취재길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국가란 한 나라의 기상이나 용례를 상징해서 국가적으로 부르도록 정한 노래를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라의 존엄과 용례의 발현이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표현하는 국기와 함께 국가를 귀중히 여기며 즐겨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란 많던 그 세월의 우리 인민은 진정한 국가가 없어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면서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망향가만을 처량하게 불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과시하고도 남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다른 나라의 국가를 울리며 통곡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의나 반세기 동안을 겪어오던 일제의 식민지 노예의 고통과 쓰디쓴 망국노의 운명을 끝장내고 조국 해방을 맞이한 태행운으로 해서 우리 인민의 기쁨과 감격은 하늘 땅에 차고 넘쳤습니다. 바로 이런 인민이 여기 태양의 빛발 아래서 새 생활을 창조해 갈수록 정말 자기들의 삶의 귀중한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요람인 위대한 조국을 노래에 담아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열망과 염원은 그 어느 민족이나 인민들의 비할 바 없이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박영호 강좌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강의를 절세 위인들의 음악예술 용도 업적이겠던 사정물들을 결부해서 해석을 한다면서 우리에게 문화성 사속관을 찾았던 편지물도 펼쳐 보였습니다. 애국가, 정말 진정한 조국의 국가를 기다리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은 여기서 보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인민들이 한결같은 요문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들에게 당당한 조국의 노래, 국가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창작을 전문 작가나 작곡가는 물론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다 참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창작가들은 애국가 창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인 1946년 9월 27일 그 실태를 요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을 부르시어 몸소 자리를 같이 하시고 애국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들은 기세차고 장엄하며 전원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하자원 금은보화도 무진장합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착취와 오갑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의 근로인민들은 오늘 자기 손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부강한 세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저국과 슬기로운 투쟁 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뜻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에게 훌륭한 우리 조국의 노래, 국가를 안겨주시기 위해 열정에 넘쳐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자 한자 적어나가는 일꾼들과 창작가들의 심장은 세차게 녹디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대로 애국가의 가사였고 선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달에 걸쳐 작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나 창작 전투가 벌어져 800여 편에 달하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심중한 합평의 과정을 거쳐서 1947년 5월에는 박세용 선생이 쓴 2편의 가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국가 후보 작품으로 2편의 노래가 완성됐는데, 한 편은 김원균 선생이 작곡한 곡이고 다른 한 편은 리면상 선생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들의 합창 성부 편곡과 관현악 편곡들은 황학근 선생이 맡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후보 작품들에 대한 연주는 국립교향악단이 맡았고 그 지휘는 박광우 선생이 맡았습니다. 새로 창작되는 애국가 작품 형상에 참가한 황학근 선생과 박광우 선생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편곡하고 지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947년 6월 27일 드디어 애국가가 창작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조국 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시청회까지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날씨가 몹시도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한 일꾼이 선풍기 한 대를 가져다가 설치했는데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선풍기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좀 덥기는 하지만 새로 나온 애국가를 위해서 우리 선풍기를 끄는 것이었던가 하셨습니다. 그때 참가자들 모두가 새로 나온 애국가를 위해서 자그마한 소음마저도 방해가 될세라 마음 쓰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면서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참가자들 모두가 장중하면서도 풍만한 정서를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막 흥분되어 있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가끔 무엇인가 수첩에 적어놓으시면서 노래를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첫 번째 들은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노래를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곡의 노래가 다 좋다고, 그런데 첫 번째 들은 노래가 선율이 장중한 맛이 있고 무게가 있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듣느라면 마음이 고상해지고 또 삼천리 강산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아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틀어잡는 데가 있어 더 좋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첫 번째 노래를 애국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가를 들으시고 노래에서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이 시행부터 그 아래는 반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고, 그것은 너무 단조롭지 않겠는가고, 다시 한 번 부르면 선율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 될 뿐 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뜻깊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노래를 또다시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가 참 좋다고, 오늘 드디어 우리 인민이 바라는 애국가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기쁨에 넘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살아오던 우리 인민이 이제는 애국가를 부르게 됐다고 하시면서 시청의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사의까지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를 처음으로 뜻깊게 울려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정말 깊고 깊은 심중에 새기시는 그 애국가의 세계를 우러르며 일꾼들과 창작가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은 열광적인 만세 환호를 터치고 또 터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해방 후 애국가가 높이 올렸던 모란봉 극장입니다. 조국이 해방된 지 2년도 안 돼서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 퍼진 애국가의 첫 고고성.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가요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 위에 처음으로 인민의 세상을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격정이었고, 수령님을 따라 새 민주 조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워갈 불타는 애국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의 애국가는 인민이 주인된 정권의 사명과 성격, 전통과 미래를 다 밝히며 존엄 높은 인민의 세상을 알리는 역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은 1948년 9월 9일 애국가의 장엄한 울림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립교향악단에서 그 로병 동지들과 함께 애국가를 들었는데 소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애국가가 창작되던 1947년, 그때 난 평양 관계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지부마당에 다 모이라. 그래서 가니까 민총위원장이 나와서 애국가가 새로 나왔는데 이제부터 애국가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애국가를 우리가 보급받았죠. 침실에 와서 가만 누워 있어 보니까 도대체 잠이 안 옵니다. 아름다운 이 내 조국,
이 조국을 빼앗겨서 인간이 하이 천대한 멸시를 받던 그 생각,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내 조국을 다시 찾아줘서 오늘이 행복한 이 생활, 이 조국을 내가 힘껏 받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정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작업에 이제 돌진했죠. 그러다가 인민군대 나갔습니다. 낙동강 전투의 그 간고성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데 이 속에서 전투를 끝내고 휴식이 한때를 보낼 때, 이때도 우리 애국가를 보급받을 때 그 생각, 내가 평양관계공사장에서 땀 흘리던 그 생각, 오늘이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싸워야 하겠다는 이런 투쟁 속에서 항상 애국가가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되고 우리를 승리로 불러일으켜주고 이런 그 셈이었습니다. 원천이요. 내가 애국가를 처음으로 배우고 부른 것은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이 한창 가야 할 때였습니다. 난 남반부인 강원도 강릉군에서 살았는데 놈들은 나의 형님과 함께 나까지 인민이격계를 도왔다는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가져 넣었습니다. 그 해에 바로 우리 인민군대가 우리 강릉군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인민군 군인들로부터 애국가를 처음 배웠습니다. 애국가를 배우고 애국가를 부르니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전설과 같이, 해방 후 전설과 같이 전해 듣던 위대한 수령 그리움과 또 우리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게 막 차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 무조건 위대한 수령의 품으로 안겨야 된다. 그때 공화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애국가가 울리는 수령님의 품, 애국가가 울리는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긴 내 마음은 정말 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애국가가 나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내가 수령님 품에 안겼지, 우리 공화국의 품에 안겼지, 이렇게 하면서 남다른 추억으로 해서 애국가를 듣곤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애국가를 심장으로 새겨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펄펄 끓는 증오의 불길로 이른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침략자들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총사후에 사랑하는 공화국기와 함께 애국가를 더욱 장엄하게 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애국가를 해방 후에 나온 국가로만 무심히 듣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가가 나온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흐른 1970년대 어버이 스님께서 초기 혁명 활동 시기 무성에서 창작하신 불효의 고전적 명작 조선의 노래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노래를 받아하는 우리 인민의 그런 놀라움과 경탄은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아침에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 인민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조선의 모습을 안겨준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슬기로운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이렇게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우리 조국을 길이길이 빛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조선을 길이길이 빛내자는 조선의 노래의 이 특출한
그 사상 일성은 그대로 애국가의 가사와 그 선율 형상의 핵으로 바탕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는 항일의 날부터 이 해방 후까지 20년 세월 여러 같은 그런 조계를 지니신 어버이 스님께서 가장 소중히 안고 갖고 오신 숭고한 애족의 리념이 빗긴 국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 애족의 애민의 재취가 뜨겁게 오려있는 애국가는 연대와 연대를 넘어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더욱 뜻깊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나날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조국의 방송 개시약을 애국가로 장엄하게 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안고 백두의 혁명적 기상으로 북한조국을 일도 세울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세상에 존엄 높이 새기시었고 그 위대한 조국에로 이 땅을 더욱 찬란히 밝혀주시었습니다. 모든 국제경기들이 시상대에서는 그 우승한 나라의 국기 개양과 함께 국가가 울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리사롭고도 응당하게 울린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애국가에도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시상대에서 울리는 애국가 문제로 해서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날 그 국제 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을 때마다 그 울리는 그 애국가가 나라마다 화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심중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가의 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애국가의 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대한 장군님의 과업을 받던 일꾼들은 그때 당시 몇 개 나라에서 울렸던 애국가의 화성을 검토해 봤는데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즉시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에서 그 애국가를 새로 편곡 형상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이 편곡 형상된 이 애국가를 들으시고 장군님께서는 즉시에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도록 조치까지 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지구의 그 어디에서나 화성이 하나로 통일된 우리의 애국가가 품위 있고도 잔중하게 울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 새롭게 편곡 형상돼서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면서 우리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뛰어난 음악적 천품과 신비한 음악세계 그리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숭고한 저곡의 끝없는 경탄과 매력을 터쳤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유산인 우리 저국을 존엄 높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는 애국 헌신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신 애국가는 이렇게 뜻깊게 언제나 뜨겁게만 울렸습니다. 역사의 그 나날 동원국가 합창단의 공연들을 보아주시며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정중히 일어서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용상을 우리 인민들은 새겨 안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자신보다 조국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며 오로지 수령님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전선길에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그의 거룩한 영상을 심장에 그리며 뜨거운 눈물로 가슴 적시었습니다. 이 땅에 사납게 휘몰아치는 제국주의 광풍도 백두의 기상으로 저물리치며 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신 조국과 인민을 온 세상에 존엄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자욱자욱이 다 오려와서 우리는 애국가를 더욱 뜨겁게 새겨 안으며 부르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도 인상 깊었지만 그 애국가는 우리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뜨겁게 새겨진 노래입니까?
요즘은 그 국내 국제 경기들이 한창인 계절이어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이용해서 체육인들을 만나자고 여기에 풍치수리한 버튼강 기슭에 자리 잡은 체육인 아빠들을 찾았습니다. 정말 애국가는 우리 체육인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맑은 눈동자에 새겨진 것은 광화국 깃발이었고 어머니의 선창에 따라 한음두음 익혀온 노래는 다름 아닌 애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훈련에 힘든 거비들이 저희 앞을 나가 나설 때마다 나는 훈련복에 새겨진 광화국 깃발을 다시 새겨보았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을 심장으로 부르며 다시 일어서곤 하였습니다. 내가 제30차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고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 애국가를 부르면서 막 울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저 높은 우리 국가를 부르면서 자꾸 눈물만 흘리면 어쩌나 했댔습니다. 정말 애국가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체육인들의 그 눈물은 자기를 키워준 저국에 대한 고마움에 북받쳐 터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국가를 가장 소중히 안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세상에 떨쳐온 우리 체육인들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뜨거웠습니다. 우리 잠깐 애국가와 함께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안겨준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의 결승 경기를 펼쳐봅시다. 2006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은 죽음의 조로 불리우는 강팀들의 조에 속했지만 조별 예선 경기와 준결승 경기에서 맞다드는 강팀들을 물리치고 중국팀과의 결승 경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경기장은 장마로 인한 세찬 소낙비와 자욱한 물 한 개가 잠겼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선수들 모두는 남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경기장을 달리고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애국가의 구절구절들은 선수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며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은 조선 축구 지진을 일으키며 승리의 환호와 함께 애국가로 온 세상을 진감시켰습니다. 우리의 애국가는 정말 부를수록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나는 어려서 애국가를 배우고 부르면서 이 우리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저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바람 사나운 일본 땅에서 이 애국가를 부르고 들으면 정말 위대한 저국의 해외 국민된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마음도 굳세어지고 생각도 뜨겁습니다. 나는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이그 땅에서 듣는 우리 심정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처럼 전원 높고 간대한 저국의 품을 그리며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일본 땅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험산한 바람이 불어쳐도 애국가가 자랑차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애국가는 이처럼 저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도 언제나 긍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의 귀중함과 따뜻함을 심장으로 절감하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으며 절세 위인의 품인 주체 조국을 훌륭히 받들어갈 맹세의 인사로 터치는 장엄한 메아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엔 조국에 대한 노래가 많아도 이렇듯 조국과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귀중히 내세우며 절세 위인들의 가장 위대한 사랑 속에 울린 국가를 우린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아름다운 내 조국 한년 오랜 역사에 찬란
조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명곡에 내재된 무한대한 형상적 잠재력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모란봉합당 공연을 비롯한 여러 계기 공연들에서 애국가를 다양한 편곡수법과 창법으로 형상하도록 해주심으로써 그 사상예술적 가치를 더욱 빛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기를 본다면 그 애국가를 장중한 취조악이나 클래시크적인 관현악으로만 연주하는 것이 관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것이 바로 2012년 10월에 진행된 온화한 음악회에서는 현대 리듬에 태워서 주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독특한 애국가 형상은 관중들의 상상을 초월했고 감흥 또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란봉악단과 공원국가합창단에서 형상한 음악을 보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형상되어 울리는 애국가마다에서는 무한대한 힘과 열정, 거대한 폭과 깊이를 아는 음악 세계로 해서 관중들의 가슴을 쩡쩡 울렸습니다. 바로 지난 시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음악 형상은 이 땅을 애국의 열기로 더욱 끓게 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어주시려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의지가 구절구절마다에 숭엄하고 열렬하며 아름답고 긍지 높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애국가. 오늘도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찬란히 비춰주는 햇살과도 같이 장쾌하고도 웅장하게 울리는 우리의 애국가가 세상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빛발로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우리의 애국가는 이 땅 위에 영원히 메아리쳐 갈 것입니다.